안녕하세요. 여의도 머니왕이 되는 시간입니다. 머니왕 2부로 이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에 9,300포인트를 돌파하는 모습도 보였지만요. 코스닥은 1,000스닥이 무너지는 모습까지도 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양시장의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는 가운데 우리는 다음 주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단에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02786-1022, 102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전화가 힘드신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를 정확하게 남겨주셔야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분들의 문자 상담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을 도와줄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머니왕 2부 출발합니다. 네, 머니왕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기다리신 이 두 분과 함께 할게요. 박소은 의원 그리고 이용준 의원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 주였습니다. 과연 다음 주는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박소은 의원과 먼저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박소은 의원님. 네. 또 주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으셨다고요? 괜찮으세요? 네, 제가 약간 다치기는 했지만은 방송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왔고요. 일단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코스피, 코스닥이 정말 양극화가 정말 심화된 그런 모습이 계속적으로 연출이 됐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9,300이죠. 이 9,300선을 뚫어주면서 이제 정말 코스피 만 시대로 이제 도래하는지 이런 것들 기대감이 좀 쏠려 있는 것 같고요. 이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00스닥을 좀 깨는 그런 모습이 계속적으로 연출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시장을 대응해야 될지 굉장히 난해한 한 주였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도 이거를 반복을 할 건지 그리고 이거를 뒤엎을 만한 그런 뭔가 이슈가 있을런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었을 때 한국 시장이 정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 정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두 종목이 지수를 좀 많이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섹터 세 가지는 코스피 9,300을 이제 기념으로 보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상반기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우리 시장이 또 어떻게 움직일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섹터는요, 이 삼성전자 관련된 종목들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 삼성전자 관련된 종목들, 사실 이제 삼성전자만 있는 건 아니고요. 다른 종목도 굉장히 많습니다. 삼성그룹사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제 부품 회사들도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께서 삼성전자만 고집할 게 아니라 이 삼성전자 말고도 관련된 종목들, 종목군들, 부품 종목들 이런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가 9,300을 이제 넘어서면서 삼성전자도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었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과거에 퇴직금을 이제 좀 박아 놓으신 분들은 지금 재팟이 터져가지고 되게 행복한 고민을 할 뿐더러 지금이라도 타야 되는지 삼성전자를 35만 원이기 때문에 지금 타면은 100만 원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삼성전자에 관련된 이제 가격 전략까지 좀 짚어드릴까 해요. 차트를 보시면요, 자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삼성전자 차트인데 제가 사실은 이런 차트를 보여드리는 이 의미가 별로 없는 게 이 지수 차트랑 똑같거든요. 이 지수도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지수도 똑같이 삼성전자와 이렇게 움직였고 삼성전자는 덩치가 어마무시하게 크죠. 이제는 사실 한국 시장을 넘어서 전 세계 어느 시장에 내놔도 삼성전자만한 이제 기업을 찾기가 좀 힘들 정도로 굉장히 덩치가 커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 차트를 그때 그 머니왕 2부에서 말씀드렸었을 때 삼성전자는 쇠말뚝 자리가 잘 포착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여기 봐보시면 5월 6일 날 19% 정도로 띄운 여기가 바로 새말뚝 자리이고요. 그 다음에 새말뚝은 6월 1일에도 잡혀 있었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과 다르게 다른 종목은 상한가가 30%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10%만 가도 거의 상한가 근접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봉 2개가 출현이 됐습니다. 상방에서 기준봉 2개가 출현이 됐고, 그 다음에 20선, 여기 노란색 선을 따라서 올라가면서 노란색 선을 이탈했었을 때, 즉 말해서 30만 원 구간, 그리고 18만 원 구간, 여기가 여러분들께서 새로 노릴 수 있는 타점이었고요. 지금 금요일 날짜로 38만 원을 찍어주고 35만 원에 좀 안착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타점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제가 왜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렸냐면은 여러분들께서 이 차트를 보고 다른 종목도 있다라는 거를 좀 염두를 해두시고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삼성전자와 관련된 종목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SAMT입니다. SAMT가 최근에 많이 올랐었어요. 언제를 기점으로 보시면 되냐면은 5월 달 기점으로 보시게 되면은 5월 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6,500원, 7,000원 부근에 멈춰 있었던 종목이었는데 단번에 이 삼성전자가 오르면서 지수가 오르면서 이 종목 오를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실적 기대감부터 시작해서 삼성전자와 엮여서 이 종목을 가야 된다라는 어떤 세력들의 모멘텀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 SAMT 같은 경우는 90년 이 삼성물산의 자회사로 이제 설립이 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유통이라든지 수출 영업 이런 것들을 진행해 왔던 이제 회사이고요. 그다음에 95년도 이제 삼성물산에서 분사되고 나서부터는 최우수 유통사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 대주주가 삼지전자인데요. 이 삼지전자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떴었죠. 이 삼지전자고 그다음에 임원 중에는 대다수가 삼성전자 출신이 굉장히 많은 알짜배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가격 전략을 확인해 보면은 5월 15일 새말뚝 기준봉이 떴고요. 기준봉이 뜨고 나서 고가놀이가 나왔는데 20선을 잘 지켜주고 있는 거 보니까 이 종목은 고가놀이 위에서 여러분들께서 타점을 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선 아래에 있었을 때 여러분들께서 잡으셨다가 슈팅이 나오면은 여기 정고를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SAMT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삼지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계좌에 있는 종목들 굉장히 하락이 좀 깊은 종목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삼성전자와 관련된 종목은 충분하게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삼지전자 같은 경우는 AI 서버 투자 확대와 더불어서 D램이라든지 삼성전자 이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 개선을 수혜받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광반도체 이 전송망 기대감이 겹치면서 시장에 이제 관심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삼지전자는 여기가 기준봉인데요. 5월 15일 스승의 날이죠. 스승의 날 때 이제 기준봉을 세우고 나서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까지 가격 라인 주고 그다음에 목표가는 5만 원 기점으로 위로 슈팅 나올 때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새말뚝 3차 부분이기 때문에 매수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 관련된 종목을 말씀해 드렸는데요. 이 코스피 9,300까지 뚫으려고 하면은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이제 대형주를 좀 살펴보면 좋겠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현대차 그룹입니다. 자, 현대차 그룹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깐부 회동과 더불어 가지고 이재용 그리고 정의선 이제 여러 총수들이 이제 다 같이 모이면서 회담을 했었을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이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과정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거대한 사이클이죠. 거대한 제국이자 생태계를 만드는 게 바로 현대차 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현대차 그룹의 가장 큰 무기가 이제 뭐냐면은 수직 계열화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옛날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베트남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렇게 공장을 두면서 자체적인 생산 라인이 아니라 생산 라인을 해외에 두면서 거점을 두면서 했다면은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수직 계열화에 성공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샘물부터 이 자동차를 거쳐 가지고 폐차 그리고 배까지 만들어서 이 다른 회사에 전혀 의존하지 않고 그룹 내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만큼이나 이 현대차도 마찬가지,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항상 여러분들께서 중요하게 봐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종목은 아무래도 이 머니왕 2부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던 현대오토에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현대오토에버 가격 전략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 연도에 계속해서 민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었고, 작년에 새말뚝이 바뀌고 나서 굉장히 많이 기어다니다가 언제부터 시작이었냐면요. 5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50만 원 기점으로 시작이었습니다. 이 50만 원 기점으로 100만 원까지 뚫어주면서 단번에 2배가량 올라가가지고 굉장히 이 시세가 분출이 됐었던 종목이고요. 황제주로 등극하고 나서부터는 뭔가 실망 매물 혹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면서 이렇게 음봉들이 만들어졌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60만 원, 70만 원 구간이 신규적인 타점이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롱텀으로 가져가야 되는 만큼이나 여러분들께서 단기적인 사이클보다도 롱텀으로 좀 묵직하게 나는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포트에 담아두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종목 더 살펴볼 텐데 현대모비스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현대오토에버보다는 좀 빠를 수도 있어요. 빠를 수도 있는데 차트를 확인해 보면은 5월 13일이 새말뚝 자리고요. 새말뚝 바뀌고 나서 1차, 2차, 3차 매수하고 새말뚝 받고 주가 튀어. 이 종목은 80만 원까지 뚫어주면서 시세가 좀 나왔었습니다. 원래는 40만 원이었었는데요. 80만 원까지 2배가량 올랐죠. 현대오토에버랑 상황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 종목이 좀 더 단기적으로 힘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는 밑에 거래량 때문인데요. 밑에 거래량을 체크해 보면은 5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아직까지도 수급적인 부분에서 조금 탄력성이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현대글로비스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앞선 두 종목과 사실 조금 다른 위치에 있는 차트인데요. 일단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1월 달부터 시작이었어요. 1월 달에 어떻게 보면 한 16만 원, 17만 원대에 머물렀던 종목이 30만 원까지 오르면서 2배가량 정도 슈팅이 나왔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단봉들로 이루어지면서 점차 일평균 거래 대금이 낮고, 그다음에 지금 부근이 20선 맞닿아 있지만은 241선 장기 이평선에도 맞닿아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지금 저밸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추세를 타는 만큼이나 스윙 매매가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불균형이 심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다음 이제 주 같은 경우는 제가 봤었을 때 수급이 조금 탄탄해지길 바라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원전 섹터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이 원전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 만약에 신규적인 접근으로 원전주들을 샀다라고 하더라도 이 종목 원전주 이제 좀 뜸해졌나?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좀 의아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시장 자체가 회복이 되려고 하면 순환매 장세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순환매 장세라는 거는 각 섹터별로 수급이 여기서 돈이 들어오고 저기서 돈이 들어오고 여기서 돈이 나가고 저기서 돈이 들어오고 항상 순환매를 돌면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수급적인 부분에서 모멘텀이 좀 비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탈모주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가벼운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좀 날아가는 종목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원전주 같은 경우는 좀 묵직한 만큼이나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원전주들 보게 되면은 원전 사이클 굉장히 길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원전 사이클에서 한번 기대감에 모멘텀까지 한번 나왔었는데, 이번 연도 하반기부터는 원전주들이 조금 더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 체크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우리기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랜만에 만들어졌던 차트인 만큼이나 제가 반가워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주 굉장히 코스닥이 힘이 없어지면서 순환매 장세가 안 나왔었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시면 자, 우리기술 차트입니다. 우리기술 차트인데 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3월 달 총 2달 동안이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원래 밸류로 따지면은 5천 원이 안 되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3만 원까지 갔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6배가량 올랐었는데 이 종목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그럴까요? 단기간에 많이 오른 종목은 반드시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려도 한없이 끝없이 내린다. 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여기
올랐었던 부분의 반틈을 보게 되면은 지금 구간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등 구간,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 무조건 나와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원전주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일부 차익 실현을 하셨을 것 같고, 제가 원전주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원전 사이클 굉장히 깁니다. 언제가 기냐면요, 6개월이 걸립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통신 사이클이라든지 짧은 사이클을 가진 산업군들은 3개월을 보지만은 원전 사이클은 6개월을 보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하반기에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 지금 자리가 새말뚝 3차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전 기술 살펴볼 텐데요. 한전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차트적으로 보면 비슷한데요. 굉장히 많이 내려와가지고 241선 닿고 있어서 지금이 저밸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들은 아무래도 스윙 종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장기 투자에 적합한 종목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무겁게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BHI 살펴볼 텐데, BHI 같은 경우도 241선을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 저밸류다, 정말 저가치에 머물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리면서 원전주 설명드렸습니다. 네, 박수원 의원과 먼저 다음 주 시장 전략을 세워봤는데요. 첫 번째는 삼성전자의 수혜주였습니다.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을 하면서 그에 맞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소개해 주셨고, 두 번째는 현대차 그룹주, 그리고 마지막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저밸류에 있는 원전주들도 한 번씩 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용준 의원과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을 토대로 다음 주 전략 세워봐야 될 텐데 어떤 섹터 봐야 될까요? 우선 섹터를 말하기 전에 시장 흐름 잠깐만 말씀드릴 텐데, 6월 달이나 5월 달 같은 경우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실적이, 특히 반도체 실적이 시장의 악재를 이긴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주가를 구성하는 가장 큰 외부 변수가 세 가지라고 본다면, 첫 번째는 금리에 대한 부분과 유가와 환율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금리는 인상한다는 기조가 굉장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지수 자체는 굉장히 올랐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원탑과 투탑이 코스피의 시총을 40%에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이 종목들이 이런 악조건에서도 실적이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연일 상승이 나오면서 지수를 부양해 준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매일 2,000개에서 2,300개 정도 빠지고 있는 시장이란 거죠. 하지만 앞으로 이런 흐름들을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지수 관련주들도 나쁘지 않으니까 지켜봐야 되는데, 어제와 오늘 기사를 봤더니 이 세 가지 변수 이외에 전쟁이라는 변수가 항상 있잖아요. 근데 어제 봤더니 스위스 협상을 하지 않는다라고 또 기사가 나왔다가, 또 아침에 또 확인해 봤더니 다시 재개한다, 이런 기사도 나왔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악재가 사라지고, 금리는 또 동결된 상태이고, 유가는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완벽하진 않지만 양호한 시장에서 지수를 올리는 반도체 관련주도 다시 한번 보시면 좋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제가 방송할 때 진짜 오랜만에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유하고 계신 분들고 지금 진입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제 내용을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해요. 지금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부분은 이제 기속적으로 5월 달부터 말씀드리고 있는데, 핵심은 금리가 인상된다는 공포의 기조 속에서도 지수가 올랐다는 거는 실적이 금리 인상에 대한 악재를 덮어버린 거예요. 지금 6월까지는. 근데 앞으로 7월 달에 또 2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우리의 종목인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그리고 코스피 지수의 방향성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향후 코스피가 10,000을 넘어서 11,500까지 간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와 있어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증권사들도 목표 지수를 계속 올린다는 거는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계속 있고, 또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SOX라든지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엔비디아, 이런 모든 것들이 신고가를 가고 있기 때문에 큰 흐름에, 큰 쏠림에 우리가 동참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향후 5년간, 앞으로 5년간, 이제 시작됐다고 보시면 돼요. 5년간 메모리 수요가 10,000에서 20,000배 늘 것이다. 우리가 경영학을 공부할 때나 주식을 공부할 때 도입기가 있으면 성장기가 있고, 성숙기를 거친 다음에 쇠퇴기로 들어가잖아요. 즉 말씀드리면 지금은 성장과 성숙 단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도 혹시 보고만 계신 분들은 아직도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돼요. 저는 이제 중기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거시적으로 이제 미국 이란의 평화협상이 타결되고, 또 호르무즈가 완전 개방되고, 유가가 $70 전후로
안정화된다면 지금 시점만 받쳐준다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더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지난주부터 반도체 소부장제주 말씀드렸는데 소부장제주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하락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원탑과 투탑이 가면 그 훈풍은 결국에는 소부장으로 갔다가 소멸되는 거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도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보고 말씀드리면 어제 이제 음봉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오고 애프터에서 빠져서 만 3.5% 정도의 그 하락이 나와 있는데 차트를 그냥 보시면 추세 자체는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홀딩 대응하시면 맞을 것 같고요. 더 내려온다면 뭐 21선 더 내려온다면 61선까지는 뭐 내려올 수 있겠지만 내려오지 않는다면 지금 스위스, 미국, 이란 협상만 문제없이 재개되고 문제 종결된다면 다음 주 월요일도 지수에 큰 문제 없이 상승 나올 것이고 그동안 지표가 됐던 이제 미국 시장이 어제 휴장이었거든요. 휴장이었기 때문에 미국 시장 보지 않고 시장 흐름을 봤을 때는 바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하는 거고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노무라에서 목표 주가를 59만 원까지 말했거든요. 59만 원 말했기 때문에 59만 원까지 가지 않더라도 실적에 대한 부분만 체크하면 상방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SK하이닉스인데요. SK하이닉스가 지금 재미있는 기사 하나가 SK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삼성전자 시총을 이제 이기는 게 아니냐 이런 게 1등과 2등이 바뀌는 게 아니냐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어요. 물론 워낙 큰 종목이라 일반적인 게 통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보통 2등이 쫓아가면 1등이 더 빨리 가려고 하는 게 주식의 탄력도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흐름도 지켜보면서 삼성전자가 과연 1등을 고수하는지 아니면 SK하이닉스가 추월하는지도 우리가 관전 포인트인데 두 종목 다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노무라에서는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500만 원까지 제시를 했어요. 지금 이제 어제 종가가 275만 원이니까 흐름 자체는 상방으로 보고 있고 이걸 이제 종가 베팅을 통해서 사고 팔고도 나쁘지 않은 전략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그냥 홀딩 하신 분들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두 종목에 대한 대응 여전히 상방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만약에 반도체를 안 하고 있다 이러시면 MLCC 하시면 되는데 MLCC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항상 투자의 포인트는 지금 늦었다고 고민할 때는 정확한 수치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MLCC 같은 경우는 AI 서버 1대장 MLC 탑재량이 기존 대비해서 지금 10배 이상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자체도 굉장히 큰 호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요가 폭발하고 있고 이 공급망이 따라가지 못하는 시점에서 MLCC 관련주 보시면 되는데 지금 수요와 동시에 공급 부족이 동반되고 있고 향후에 강한 가격 상승에 대한 이슈가 있다.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기를 보시면 되는데 이제 여러분 공부하시는 분들은 웬만큼 다 아시겠지만 일본에 상장되어 있는 MLCC 관련주들의 흐름하고 삼성전기 흐름을 같이 보시면 좋은데 지금도 이제 신고가를 돌파해 주고 있고 삼성전기는 241만 7천원으로 종가 마감됐어요. 저는 더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MLCC 공급에 대한 이슈가 향후 2년 동안은 계속적으로 증가한다. 공급과 수요에 대한 부분이 증가한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더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 주가에 대한 부분인데 기존의 증권사에서 220만 원에서 이제 지금 300만 원까지 상향했다. 이런 기사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지금 삼성전기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차트적으로 어제 종가가 225만 원인데 300만 원까지 보고 있고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은 중장기 하시는 분 체크할 부분이 분기 실적 발표할 때죠. 6월이니까 45일 이내에 해야 되니까 8월 15일 이전에 하는데 아마 7월 이제 다가오는 7월이 이런 종목들 그동안 정말 잘 갔던 종목들의 분기 실적을 확인하는 기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단기도 나쁘지 않지만 삼성전기 중기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요. 증권사 목표가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사막 콘덴서인데요. 이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이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흐름 자체가 사막 콘덴서 또한 굉장히 좋은 흐름이죠. 비슷한 흐름인데 탄력도 자체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막 콘덴서는 국내 유일의
콘덴서 생산 업체이고요. AI 데이터 센터와 서버 투자에 따른 수혜를 받고 있다. 그리고 삼성전기 자율주행용 MLCC 양산에 핵심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고 어제 음봉으로 마무리됐는데 우선 저는 이제 종가 베팅을 주로 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만약 제가 종배를 했다면 18일 날 이 신고가 자리에서 거래대금을 확인하고 종배를 했을 것 같아요. 시가 갭을 좀 띄워줬죠. 6% 정도 띄워줬고 6%에서 매도하셔도 되지만 좀 눌렸기 때문에 혹시라도 좀 더 보실 분들은 추세를 보시면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기 사막 콘덴서 즉 MLCC의 흐름은 향후 2년 동안은 지속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섹터는 전력 전선인데 제가 2, 3년 전에 방송할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반도체 AI 이슈들이 커질 때 우리가 항상 그 투자라는 거는 그 이면을 좀 봐야 되는데 실제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반도체 자체가 AI 반도체 자체가 기존의 반도체보다 전력을 굉장히 많이 소요하고 있다. 이건 여러분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섹터가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 재작년에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갖고 1년 동안 400% 상승 나온 걸 보여드렸고 지금 봤을 때는 원전주도 나쁘지 않지만 전선주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선주는 제가 이번 주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대원전선이라는 종목인데 지금 AI 데이터 센터 전력망에 올라탄 전력 슈퍼 사이클이 시작됐다 이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전선주 지금 최근에 5월 달에 급등하고 지금 많이 빠져있고 횡보하는 구간이잖아요. 좀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이제 4월 달에 이 구간에서 말씀드려가지고 대원전선 상승을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렸어요. 지금이야 낮은 구간처럼 보이지만 4월 달에도 고점이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랬지만 4월 달에 제가 말씀드리고 대원전선이 단기적으로 상승이 크게 나왔죠. 이때 상한가하고 급등이 나왔는데 이 차트로 보면 올랐다고 횡보하는 것 같지만 이게 사실 시세의 시작이거든요. 이렇게 올려보면 2만 원까지 올라갔고 2만 원 이후에 거의 2달을 빠졌잖아요. 2달을 빠지고 또 이번 주에 제가 수요일 날 공개 방송했었는데 수요일 날 공개 방송 대원전선 찍어드려가지고 또 여러분 수익도 많이 봤는데 좀 다시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종목을 공략할 때는 본인이 단기인지 중기인지 장기인지의 기준이 필요한데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지금 중기 보유자분들이 중기 대응하신 분들께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대원전선 첫 번째 말씀드리는데 이제 피보나치를 한번 그어보면 고점과 저점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아마 이 구간이 0.38이 또는 0.5 구간 정도 될 거예요. 즉 말씀드리면 상방과 하방의 중심 라인을 지지받고 있다고 한다면 좀 중기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대원전선 어제 기사를 봤더니 유안타증권이 아마 500억 정도 베팅했다. 공시에 나와 있거든요. 공시 보시면 여러분들 주식할 때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공시를 보시고 이 전환사채 공시는 전환가액이 얼마인지 전환 기준이 언제인지 신주 배정은 언제 하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만기 이주알이 얼마인지 이런 거 다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 접근하기 쉽기 때문에 깡통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뭐라도 이 힘든 장에도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유안타증권의 공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19일 공시에 따르면 이제 전환사채를 발행했고 18일 날 자금을 납입한다 이런 이슈가 있고 여기에 핵심은 전환사채를 보면 표준 금리와 만기 금리가 있거든요. 보통 이제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금리를 3%, 뭐 1.5% 설정하는데 이번 전환사채는 모두 0%로 0%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즉 말씀드리면 이걸 이익으로 이자로 받는 게 아니라 나는 주가 상승을 할 때 팔겠다는 유안타증권의 의도가 있으니까 대원전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원래 대장이었죠. 가온전선도 같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야, 대한전선 왜 안 보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대한전선 차트가 지금 다르거든요. 62선 하단에 있고 가온과 대원이 차트적으로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상한가를 한번 들어갔어요. 보시면 이게 상한가 봉이거든요. 상한가 이후에 추세를 지금 바꿔주고 있기 때문에 상한가를 한번 들어갔던 가온전선이 제 생각인데 대장주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대원전선의 흐름도 봐야겠지만 그리고 어제 11%나 눌렸기 때문에 가온전선 혹시라도 월요일 날부터 보시면 좋은데 항상 이제 주식 하시는 방송 보시는 분들은 마음이 급하니까 월요일 날 안 가면 뭐 예를 들어 손절하고 또 안 보시겠지만 그 안 보는 기간에 또 급등이 나오면 또 그때 따라갔기 때문에 저는 가온전선, 대원전선 즉 전력 관련주들은 다음 달 지속적으로 보시면 좋다 생각되는 거고요. 가온전선은 개별 호재가 있는데 미 태양광 발전단지의 송전년
케이블을 공급한다. 이 기사에 나와 있어요. 계약 기사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엊그저께 상한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발 전력망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전선이라고 하면 좀 이렇게 되게 그 작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전력을 공급하는 그 근간이기 때문에 전선주가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의 주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은 대미 수출을 2배 이상 하고 미국 시장 또한 공략을 하겠다는 기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가온전선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차트적으로 보면 대원전선과 가온전선은 차트가 똑같아요. 예, 급등하고 최근에 두 달 동안 밀렸지만 지금 이제 0.382에서 0.5 구간, 딱 이 구간이잖아요. 이 구간에서 지금 60일선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라도 한 개 정도는 얻어갈 수 있다면 이런 투자에 대한 기준 한번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전력 전선주도 다음 주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용진 위원과도 다음 주 전략을 좀 세워봤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대장주 투톱 여전히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삼성전기를 필두로 MLCC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마지막은 AI 데이터 센터 여전히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반도체의 후속주들인 전력, 전선 쪽도 짚어주셨습니다. 두 분의 전략 정리해 보고요. 저희는 종목 상담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정말 고민 많았던 내 종목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겠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지금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02786-102, 102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전화가 힘드시다면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8200번으로 고민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정확하게 남겨주셔야 신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분들의 상담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부터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감사합니다. 고민이신가요? 삼양식품 네, 삼양식품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가 118만 원, 네. 20%요. 네, 매수가는 118만 원, 비중 20% 맞으시죠? 네,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매수한 지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셨고요. 지난주에 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 매수를 하셨는데 계속 좀 부진해서 고민이 있으시겠어요. 네, 자, 그럼 이 종목 박수원 의원과 함께 대응 방법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박소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삼양식품을 매수하게 된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혹시라도? 네. 제가 좀 좋아하는 그 기업이고요. 예. 그리고 몇 번 그 수익을 좀 봤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목표가가 엄청 높더라고요. 그 증권사에서 제시한 네네. 목표가가. 그래서 좀 오래 가져갈까 하다가도 이렇게 그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을 하니까 네네. 많이 올랐을 때는 또 욕심에 팔고 싶어서 팔고 그리고 다시 또 보면은 내려가 있어서 또 사고 이런 식으로 수익을 좀 많이 했거든요. 네, 일단 제가 봤었을 때는 왜 이렇게 여쭤봤냐면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접근을 할 때 과거에 이 종목은 불닭볶음면이라든지 라면이 이제 K-팝 그 이슈로 좀 이렇게 묶여 있다 보니까 매출도 굉장히 잘 나오고 수출도 잘 나와서 증권사에서도 사실 그 증권사들도 먹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 레포트를 무조건 내요. 무조건 내는데 증권사 레포트를 너무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었을 때는 이런 종목군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저는 좀 여쭤봤었던 이유가 저희가 뭐였냐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던 분 혹은 식품 계열사에 조금 종사를 하셨던 분 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대화를 나눠보니까 삼양식품을 원래부터도 좀 좋아하셨고 원래부터도 조금 선호했었고 수익도 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 충분히 납득이 가는 이제 이유였던 것 같고요. 일단 차트를 보면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지수가 오르면은 이제 가는 종목도 아니고 지수가 내린다고 해가지고 가는 종목도 아니에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꾸준하게 일평균 거래대금이 높으면서
우량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량 기업은 사실 지난주에 매수하셨다고 했는데 롱텀이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 투톱,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만 가는 이제 장세였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조금 더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했다는 거는 이제 사실인 것 같고요. 그다음 차트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저점에서 매수하셨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뭐였냐면요. 지금 이 종목을 가지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하반기에 만약에 식품주들이 전체적으로 안 좋고 예전에 어떤 주가가 화려했었을 때 못지않게 조금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흘러내릴 수도 있는 차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는 일단 본전까지 온다라고 하면은 그냥 좀 정리를 하셨으면 해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투자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시청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방송 들으시는 모든 분들한테 항상 외치는 게 뭐냐면요. 종목의 사랑에 빠지지 말고 섹터의 사랑에 빠지지 말자는 어떤 취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증권 방송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 증권 방송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시청자님들이 아무리 좋은 종목, 아무리 좋은 섹터라고 하더라도 항상 우리가 맞는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시장에 포트를 좀 발바꿈을 바꿀 수 있는, 리밸런싱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양식품은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하더라도 하반기에 식품주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저도 감이 안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전 위로 만약에 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좀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좀 수익 내셨으면 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오. 네, 오늘 첫 종목은 삼양식품이었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투자를 하셨지만 시장이 시장인지라 식품주가 하반기에 어떻게 흘러갈지는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본전에서 이 종목을 좀 떠나보내는 것도 한 번쯤 고려해 보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번에는 문자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린 리소스네요. 매수가는 17,000원, 비중은 20% 종목이네요. 장기로 가져가면 오를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반도체 네. 공정 이제 코팅 소재 기업이에요. 네. 조정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용준 의원님, 장기로 어때요? 네, 장기로서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지난주에 계속적으로 봤던 섹터가 반도체 소부장이거든요. 반도체 소부장이 뭐 고영도 있고 원익 IPS도 있고 최근에 뭐 스페이스X에 500억을 투자한 한미 반도체도 있잖아요. 다 빠졌어요. 다 빠졌다는 거는 이제 뭐 수급 쏠림이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뭐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시청자들 보면서 시장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야 시장이 그런 거니까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그린 리소스 저는 본인이 손절하지 않고 한번 해봐야겠다. 그냥 내가 갖고 가봐야겠다 이러시면 저는 갖고 가도 괜찮다 생각해요. 지금 시청자의 매수가가 17,000원이잖아요. 제가 이제 저는 종목이 상장되면 상장날 그 내용들을 다 정리하거든요. 그린 리소스가 2023년 12월 달에 상장할 때 공모가가 17,000원이에요. 아마 시청자분은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누군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추측이 맞다면 공모가까지 빠지겠어? 공모가에서 반등이 나오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매수를 하셨을 것 같은데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 지금 차트에 그린 리소스를 제가 완전 표놓은 차트거든요. 2023년에 상장했을 때 공모가가 17,000원이고 상장 이후에 흐름 자체는 크게 올라가지 못했는데 최근에 뭐 잘은 모르겠지만 반도체 흐름이 나쁘지 않았으니까 올랐다가 다시 한번 내려왔잖아요. 근데 이 내려온 거는 그린 리소스가 무슨 악재가 있거나 물론 아까 보니까 전환사채에 대한 공시는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보통 신규 상장주의 가장 큰 악재는 보호회수 블록딜이라든지 보호회수 해제되는 그 기준이거든요. 근데 그것들은 벌써 상장한 지 3년 정도 됐기 때문에 보호회수에 대한 부분은 악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전환사채도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사고 매수 언제 산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5월 달에 여기 샀다고 하면 여기 사고 내려온 거고 아주 오래전부터 갖고 계셨다면 그냥 갖고 계시는 것 같다 생각되는데 저는 이게 기다린다는 표현을 하셨으니까 아마 오래전부터 갖고 계셨을 것 같고 이 종목은 차트적으로는 추가적인 하락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지지라인이 바닥에 잡혀 있잖아요. 악재가 없다는 전제하에 8,000원 또는 10,000원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다면 반도체 올라가면 결국에는 소부장 올라가거든요. 기다리고 못 기다리고는 여러분의 결정이지만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이 계속적으로 잘 나오면 소부장의 훈풍은 불고
또 그린 리소스 또한 그런 종목 중에 한 종목이니까 버티셔도 좋을 것 같고 비중 20% 정도 되시니까 10% 정도는 더 갖고 갈 생각이 있으시면 매수하셔도 되고 그 전제는 제가 이 회사가 무조건 반도체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재무제표 방금 확인했고 부채나 유보도 봤더니 다 이상이었고 영업이익도 흑자를 계속 내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투자법이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장기로도 투자 괜찮고 또 추가 매수도 고려해 볼 법하다 이렇게 두 가지 관점 열어주셨습니다.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번에도 문자인데요. 이번에도 반도체 소재 기업이네요. TMC입니다. 매수가는 19,000원이고요. 비중 25%예요. 어제 너무 큰 급락 때문에 걱정됩니다. 회사에 악재가 없어도 비중을 줄여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고 어제 종가 기준으로 18%대 하락이 나왔네요. 박수은 의원님. 진짜로 반도체 투탑은 이렇게 계속 오르는데 소부장주들에 대한 고민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뭐 회사에 별다른 악재가 없어도 당연히 급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악재가 있고 호재가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선반영이 많이 된 이제 형태가 바로 주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TMC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AI 관련돼 가지고 이제 HBM 기대감에 더불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올랐었던 이 반도체 후공정 관련된 종목이고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MC 같은 경우가 이 기준봉이 너무나 명확한 종목인데요. 기준봉은 여기 이 자리입니다. 기준봉을 노리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기준봉을 노려서 이 고가놀이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주가는 내려지게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여기에서 이제 세력들은 많이 사고 팔았거든요. 많이 사고 팔았었는데 거래량 차트를 확인해 보니까 여기 봐보시면은 터는 구간이었어요. 개미 털기 구간에서 이분 같은 경우는 자리 잡았던 것 같고요. 이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게 차트 분석인데요. 제가 차트 분석을 굉장히 많이 중점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께서 차트를 펴놓고 제 방송을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여기서 거래량이 별로 없는 구간에서는 절대 여러분들께서 공략 자리가 전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기준봉으로부터 세 등분을 나눠서 여기를 타점을 나눠서 보면은 지금 자리가 2차 밴드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락이 나오더라도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고요. 이번 비중이 25%이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종목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다른 종목을 좀 비중을 줄이시고 TMC 같은 경우를 3차 밴드까지 내려온다고 하면은 충분하게 매수를 진행하셔가지고 단가를 낮춰서 이 종목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제가 18만 원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3차 밴드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TMC가 안 좋은 종목이 아니니까 한번 들어올릴 때 18만 원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18,000원 맞죠? 예, 18,000원. 네, 예. 18,000원.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좀 더 하락이 나왔을 때 하시고 단가를 낮춰놓은 다음에 이제 목표가 한 18,000원 잡고 손실 없이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답변 주셨네요.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이어가 볼게요. 문자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빌리언 남겨주셨네요. 죄송합니다. 현대제철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매수가는 37,000원이고요. 비중은 20% 종목입니다. 자, 현대제철 지금 현재 주가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가 32,750원이네요. 지금 약간의 좀 손실이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박수은 의원님. 네,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시죠. 네. 저희가 상담이 약간 꼬였습니다. 네. 네. 자,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이 주가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세력들이 움직여내는 이 주가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현대그룹 같은 경우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사실 현대차 그룹이었지만은 현대그룹 중에서도 현대제철 같은 경우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빠질 수가 없는 종목이고 지금 매수가 보면은 37,000원인데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7,000원이면은 그렇게 높은 가격도 아니고 제가 봤었을 땐 잘 잡으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앞선 그 현대글로벌, 그다음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이런 이제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많이 시세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장에서는 조금 큰 손들이 좀 담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불이 붙으려고 하면은 개인들 매물이 좀 필요해요. 항상 여러분들께서 개인, 외인, 기관
이렇게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사실은 이것들은 다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만약에 현대제철에 좀 몰려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먹을거리를 기관과 외인이 달려들면서 이 종목을 물고 뜯고 할 거예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고 큰 손들이 담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큰 손들이 또 언제 담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거래가 터진 적이 여기 있는데 거래가 터지고 나서 바로 음봉으로 떨어졌었어요. 요거는 손바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공부하실 때 보통은 서점에 가셔가지고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서점에 가서 책을 읽는 경우가 왜냐면은 용어를 잘 모르시기 때문이거든요. 아무래도 방송에서 보면은 방송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굉장히 고급 단어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들이 좀 이해가 안 가라고 하신다고 하면은 서점에 가가지고 이제 책을 한번 뒤져보시는 건데, 제가 봤었을 때는 이제 현대제철은 여기 2월 27일이 손바뀜이 일어났어요. 이 손바뀜이라는 단어를 만약에 모르신다고 하면 지금 검색을 해보시거나 서점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손바뀜은 한번 일어났고, 그 다음에 주가 추세 같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 5만 원 터치를 하고 다시 내려왔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가 원래 밸류입니다. 원래 저가 밸류이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는 이건 롱텀으로 좀 가져가셔야 되는 종목 같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하반기에 조금 좀 반등세 추세가 좀 탄다라고 하면은 4만 원 기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만 원 위에까지 오를 때는 그때 매도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월에 이제 5만 원대 상승이 나왔을 때 매도를 놓치셨다고 문자를 주셨는데 4만 원 정도 목표가 잡아보시고 다시 한번 좀 손실 없이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전화 연결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신가요? 그 뭐라카노? 아이고. 쓰리빌리. 네, 쓰리빌리언 아닙니까? 맞죠?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만 원에 네. 20%. 네, 만 원의 매수가 20% 비중이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이 종목은 이제 AI 기반으로 희귀 질환을 진단하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 좀 많이 부진하네요. 네. 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오늘 이용준 위원과 함께 대책해 보겠습니다. 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3빌리언 매수 지난달 정도 하셨나요? 아니면 좀 오래되셨나요? 잘 안 듣긴다. 여보세요? 네네. 그럼 제가 그냥 설명드릴게요. 만 원에 예. 매수하시고 지금 이제 6,720원인데 이제 보통 이제 3빌리언 같은 경우는 최근에 호재 기사를 봤더니 미국 USA 바이오 USA 참가한다 이런 이슈가 있긴 해요. 근데 예. 우리 여러 시청자님 보시기에 지금은 제가 좀 죄송스러운 이야기긴 하지만 제약 바이오주들은 철저하게 지금 소외되어 있는 시장이고 심지어는 같은 반도체라 하더라도 반도체 종목이 딱 4종목만 가는 거거든요. 삼전, 예. 삼성전기, SK 하이닉스, SK 스퀘어 4종목 빼고는 반도체 종목도 빠지는 시장이라는 거는 사실은 제약 바이오의 흐름이 오려면 좀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차트 좀 보고 말씀드리면 시청자분이 매수하신 거 가격이 10,000원인데 6,7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하락폭이 적지는 않으나 조금 그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하락폭이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제약바이오는 상승이 거의 힘든 흐름이거든요. 근데 만약 기준을 내가 잡겠다 그러면 3빌리언은 상장할 때 공모가가 4,500원이에요. 이 밑에 그려드린 것처럼. 그래서 제가 물론 이렇게 말하면 공모가를 어떻게 기준선을 잡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지만 그러면 공모가라도 기준을 잡고 대응하시는 게 맞다고 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상장한 이후에 지금까지 흐름상 봤을 때는 바닥선인 4,500원 라인 지지를 받게 된다면 지금 매수가가 20% 비중 20% 정도 되니까 혹시라도 더 보실 생각이 있으면 그때가 그 지지가 확인되면 추가 매수 자리이고 그냥 가져간다 이러시면 추세를 돌리는 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걸 감안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그래도 다행인 거는 3빌리언의 재무제표를 봤을 때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고 내년보다 내후년이 더 좋다고 나와 있긴 하니까 꼭 예상치처럼 되는 건 아니지만 회사 자체적으로 순항된다면 그 바로 매도하시는 것보다는 기다려 보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지금 좀 더 살까 싶은데. 지금 살아있다고요? 추가 매수. 지금 제가 추가 매수 좀 더 할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매수하는 건 차트를 좀 크게 보면
보시면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제일 어려운 예. 거는 딱 급락이 나오면 반등은 나옵니다.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단봉으로 내려오면 언제까지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네. 추매보다는 좀 기다려 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아, 네. 저점이 팔지는 어디까지인지를 네. 다시 한번 말씀. 팔지는 마고 네. 네,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지 라인의 제 기준은 4,500원이나 공모가가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여기까지 상담해 보도록 할게요. 저점이 어디까지인지 확인이 지금은 안 되는 상황이니까요. 조금은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좀 실적 기반에서 상승을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네, 전화 연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세요? 아, 대한항공이요? 대한항공이요. 매수가 어떻게 되실까요? 4만 원에 50%요. 네, 4만 원에 비중 50% 꽤 많이 가지고 계시군요. 보유하고 계신 지 좀 되셨겠어요? 예, 이게 한참 오래됐어요. 이게. 아, 오래 보유하셨군요. 예. 최근에도 조금 튀기는 했는데 다시 한번 더 조정이 있죠.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될지 박수훈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혹시 대한항공을 15년 동안 들고 계셨을까요? 이제 그 정도 될 거예요, 이게. 아, 15년 한 동안요? 15년 정도는 안 되고 한 10년? 아, 그러면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가지고 이거를 매도를 지금 고려하고 계신 건가요? 예, 이거 지금 4만 원까지 올 수 있나? 아. 아니면은 여기서 네,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고유가라든지 고환율에 따라 가지고 조금 손익이 변동이 될 수가 있는데 제가 시청자님께서 이렇게 좀 장기 투자를 하실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여쭤보는 건데요. 일단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추천드리는 거는 채권을 추천드려요. 사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을 이제 주식으로 산다기보다도 만약에 채권으로 이제 채권이 있습니다. 뭐 하이힐드 채권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채권에도 이제 신용 등급이 있는데 신용 등급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트리플 B 플러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리플 B 플러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하이힐드 위험이 좀 리스키한 채권에서도 굉장히 이율이 좀 높은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10년 이상 들고 갔다라고 하면은 하이힐드 채권, 그러니까 대한항공 채권만 사셨더라도 3개월 이표채로 따박따박이나 채권 이자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채권도 이제 채권 가격이 있거든요. 이 채권 가격을 시세 차익으로 이제 시장에서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 같은 종목을 그 시청자님께서는 만약에 장기 투자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주식보다는 채권이 더 어울릴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CCI 지표가 정확하게 잘 들어맞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청자님께서도 장기간 투자하셔가지고 이 종목을 뭐 가치 투자를 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배당주로 노려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은 이 종목을 내가 단기적으로 사고 팔고 하는 거를 잘 타점을 노려보고 싶다라고 하신다고 하면은 보조 지표 중에서도 CCI라는 지표가 있어요. CCI 지표가 물에서 해당이 될 때 매수를 하고 여기가 매수하고요. 그 다음에 산으로 해당이 될 때가 매도를 하면 됩니다. 산으로 해당이 될 때가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산으로부터 내려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또다시 꺼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만약에 조금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 나는 이 종목 이제 떠나보내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다음 주에 한번 매도를 하시는 전략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래 보유를 하신 만큼 이 종목을 참 한 번에 보내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대한항공 다음 주에 한번 매도하는 것도 고려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주말 동안 잘 고민해 보시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수화기를 조금 떼고 말씀해 주시면 조금 더 잘 들릴 것 같아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예.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신가요? TLB. TLB요? 매수가 비중 네. 어떻게 되실까요? 103,000원에 네. 30%. 네, 103,000원에 비중 30% 종목이네요. 네.
아, 5월 말에 고점을 돌파한 이후 지금 계속 조정입니다. 자, 어떻게 네. 대처를 해야 맞을지 이 종목은 이용준 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시장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TLB 저는 괜찮을 것 같다 생각하고요. 우선 지금 반도체 관련 이슈가 있고 최근에 13만 5천 원을 고가를 찍고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차트 잠깐 보고 말씀드리면 시청자님 사신 가격 10만 3천 원이고 어제 종가가 8만 6천 원이니까 약 15% 20% 정도 마이너스이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종목이 잘못돼서 하락이 나온다 이런 접근보다는 종목 자체나 모든 것들이 완벽하고 지금 뭐 더 잘 아시겠지만 대주주나 관계자, 특수 관계인들의 장내 매수세가 꽤 있더라고요. 공시 자체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자체는 대주주 또는 이해관계자들이 이 종목을 매수하고 공시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징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매수를 하더라도 하락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죠. 시장 자체 수급 자체가 뭐 또 아시겠지만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하니까. 근데 저는 TLB 지금 재무도 매년 성장하고 있고 또 반도체 섹터에 최근에 고점을 찍고 내려온 거는 이 종목 자체에 악재가 있었다기보다도 반도체 소부장제들 되게 좋은 기사를 내고도 다 10%씩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락한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월요일 날 이러다가 소부장제주에 갑자기 또 훈풍이 불면서 상한가도 가고 급등이 나오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빨리 올라가려면 TLB는 지금 60일선인 86,000원, 지금 네모 쳐드린 86,000원이 추세선이거든요. 여기가 깨지지 않고 월요일날 양봉으로 나온다면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 위로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하는 거고요. 하지만 만약에 추세 라인이 깨진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두 가지 전략인데 홀딩 하셨는 전략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 추매를 한다 그러면 당장 추매하는 것보다는 좀 양봉이 나오거나 지지를 받는 거 확인되고 추매하시면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저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만 제가 5천 더 원 맞죠? 궁금한 네. 거는요. 네? 제가 더 궁금하는 거는요. 네네. 여보세요? 네. 이거 유산 증자하는 거잖아요. 네. 유상증자요? 예. 네네네. 근데 유상 증자가 지금 그 4월 달에는 57,900원이었는데 지금 이번에는 89,400원으로 상향했더라고요. 아, 금액을요? 예. 유증은 공시는 좀 확인해 봐야겠지만 전환사채 가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리픽싱이라를 통해서 주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요. 공시 내용을 좀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최저 전환가액이 있는지 좀 확인해 보시는데, 아무래도 현재가가 86,000원이고 공시로 확인해 봐야겠지만 시청자님 말씀하신 가격처럼 가격이 조정됐다 그러면 그거 기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은데, 그건 어차피 그 시장이 지나가는 과정에 있는 공시이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큰 틀로 봤을 때는 반도체에 대한 이슈 그리고 대주주 매수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기준 삼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손실 없이 이 종목 수익으로 나오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신가요? 저는 피노. 피노요? 15,000원. 매수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 15,000원. 비중 80%입니다. 매수가가 15,000원. 네, 비중 80% 맞으시죠? 네. 지금 2차 전지 제조업 기업인데 고점에 이렇게 좀 수급이 몰릴 때 매수를 하셨나 봐요. 네. 아, 그 뒤로 좀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박소은 의원님 도와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박소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피노를, 저도 이게 종목이 참 그런데요. 일단 분석을 해드리자면은 이 전기차 배터리 핵심, 이제 그 전구체라는 게 있죠. 전구체라는 게 있고 양극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2차 전지 그룹인데, 이 종목이 주식하는 사람들은 조금 익숙한 종목이기도 한데요. 일단 사명으로 본다고 하면은 뭐 서화 정보통신이라든지 스카이 문스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에서 이 피노로 사명을 바꾼 회사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시청자님께서 좀 제가 봤었을 때 탈출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들부터 먼저 드려서 저도 좀 송구스럽긴 하지만은 피노 같은 경우는 제대로 좀 물리셨거든요. 일단 차트를 보시면요.
매수가가 이제 15,000원이고 80%나 되시는데요. 사실 아까 이제 대한항공 상담하셨던 분도 그렇고 지금 시청자님도 그렇고 이 전문가의 도움이 이제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한 단계인 것 같아요. 일단 피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25년도 매출액이 너무나 폭발적이었습니다. 너무나 폭발적이었고 이번 1분기 또 이제 역시나 좀 실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제 탄탄한데요. 이것들이 전부 다 반영이 된 구간들이 4월달, 5월달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잡으신 거고요. 일단 제가 뭘 틀어드릴 거냐면은 이 종목별 투자자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 개인들만 매수하는 형국이죠. 여기에서 기관을 눌러보면은 기관들은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외인들이 이 물량들을 다 가져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수급적인 부분에서 아무도 없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개인 매물을 오히려 기관들이 받쳐주고 빨아먹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매수가가 15,000원이기 때문에 15,000원까지는 절대 오진 않을 것 같고요.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지지가 한번 본다고 하면은 10,000원까지는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비중이 80%이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땐 전문가분의 도움을 필요할 것 같고 제가 이 방송 끝나고 나서 무료 방송을 하거든요. 이 무료 방송 때 좀 시청자님께서는 좀 오셔가지고 나머지 추가적인 전략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10,000원의 목표가 매도하자라는 말씀드릴게요. 네. 저 가져가고 싶은데 안 돼요, 내년까지? 장기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제가 모든 힘을 동원해가지고 이 종목을 사보도록 할게요. 사보도록 해도 10,000원 올까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유, 그렇군요. 네. 장기도 지금 고려를 해보고 계신 것 같은데 장기로 이제 매수가인 15,000원까지는 솔직하게는 힘들다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단기적인 목표가 한 10,000원 정도 잡아보시고 대응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고민해보시고 많이 손실 없이 탈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랄게요. 자, 이번에도 문자입니다. 이번에는 해성 DS 얘기 나눠볼게요. 매수가는요, 83,000원, 비중 20% 종목입니다. 화요일 아침, 이번 주 화요일 프리장에서 구매하셨답니다. 지금 추매할까요? 목표가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주셨는데 반도체 종목이 또 나왔네요. 네네. 이용준 의원님. 그러게요. 반도체 종목들이 나온 이유는 반도체 종목 좋다고 해서 샀는데 소부장이 다 빠지니까 좀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반도체 종목들 많이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저는 이제 원래 테마랑을 큰 걸 봤을 때는 테마의 대장주들이 쭉 한번 올라가면 이게 언젠가 끝나잖아요. 끝나거나 횡보하게 되면 그 수급들이 하방으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 하방의 흐름들이 소부장으로 내려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늦어지고 있고 상방의 흐름이 아직 안 끝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해성 DS라든지 TAB 이런 종목들이 다 상승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저는 숫자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는데 재무상으로 보면 영업이익도 올해, 내년, 내후년 계속적으로 50% 이상 성장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차트적으로도 이미 반영이 됐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식을 할 때는 이 종목이 공략할 때는 차트보다 먼저 중요한 게 어떤 종목이고 시장에 관심이 있는 종목인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모든 증권방송이나 모든 주변에 반도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안 가는 반도체가 지금 소부장제 주인데 해성 DS 차트 잠깐 보면 지금 올라가다가 좀 멈춰 있는 상태거든요. 해성 DS만 이렇게 하락이 나온 게 아니라 반도체 두 종목 빼고는 다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추매도 나쁘지 않으나 지금 음봉이 두 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월요일 날 지금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으면 60일선 지지받는지 확인하시고요. 만약 깨면 추매하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올라오면 추매하셔도 되고 어차피 지금 마이너스 폭이 아직 크지는 않거든요. 이 정도면 정말 양호한 거기 때문에 그냥 홀딩하시고 다른 반도체 종목이나 다른 종목들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네, 일단은 기다려보는 전략이 지금은 우선일 것 같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다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네, 안녕하세요. 고민이신가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신가요? LG CNS. LG CNS 매수가 비중도 알려주세요.
16만 2천 원에 30%요. 네, 16만 2천 원 매수가 비중 30% 종목이네요. 네네. 아, 손절을 정말 해야 고점에 되는지. 들어가셨네요. 네네. 네, 이 종목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이용준 의원님 네. 도와주세요.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G CNS 그 올라갈 때 사신 건가요? 아니면 수익을 크게 맞아요. 받다가 안 팔고 갖고 올라갈 가신 때 건가요? 샀어요. 네? 올라갈 때 샀어요. 상따 매매로 접근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네네. 예, 근데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저도 LG CNS 제가 여기서 굉장히 말씀 많이 드려서 시청자분들이 제가 6월 2일 날 전략 매도하게끔 다 안내를 해드렸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수익을 준 종목인데 이제 저도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고 소통을 하고 있는데 고점에 물리신 분도 좀 많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앞으로가 중요해요. 지금은 이제 과거의 이야기니까 이런 시나리오 일정 매매를 할 때는 제순항이 6월 5일 날 입국했잖아요. 그러면 6월 3일이 선거이기 때문에 제가 6월 2일 날 차트 잠깐 보고 말씀드리면 저희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시점이 여기고 6월 2일이 최고점이에요. 6월 2일 날 전략 매도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제수랑이 입국해버리면 여하튼 간에 재료가 소멸되니까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락의 최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건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시면 되고요. 근데 다행인 거는 LG CNS라든지 두산 로보틱스, 로보스타 뭐 이런 종목들의 앞으로 흐름은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하시고 상승 나오기 초입 자리에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금 비중이 30% 정도 되시니까 지금 구간에서 조금씩 더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셔가지고 로봇주에 투자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어제 기사를 봤더니 LG CNS와 두산 로보틱스의 협업에 대한 기사가 이제 가시화되고 있잖아요. 이제 기대감이 다시 올라오고 있으니까 반도체 좀 쉴 때 다시 한번 보자 로봇주 그리고 LG CNS는 추매 또는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 네. 네. LG 감사합니다. CNS였습니다. 추가 매수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저희는요,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 여기까지만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사연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젠 두 분의 종목 얘기로 넘어가서 종목별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박수훈 의원의 종목들부터 볼게요. 지난주 이 시간에 소개해 주셨던 고영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떤 추가 전략이 필요할지 같이 한번 다시 얘기 나눠보겠고요. 그 전에는 삼성 SDS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소개해 주시고 그 다음 월요일에 바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20%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이 종목 변동성이 큽니다. 어떻게 또 대처해야 될지 두 종목 알려주시죠. 네, 일단 두 종목 다 제가 봤었을 때는 이제 우량주기 때문에 시총이 굉장히 큰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수가 좀 오른다라고 하면은 이 두 종목이 충분하게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탄력성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고영 같은 경우는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3차원 정밀 측정, 이 검사 장비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쉽게 말해서 이제 반도체 전자 공장의 눈 역할을 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데요. 일단 고영 같은 경우는 올라갈 고영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를 켜놓으면요. 여러분들께서 기준봉을 찾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기준봉 매매를 이제 연구를 하고 알려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저밖에 없는데요. 이 기준봉이라는 거는 차트 분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준봉은 여기 자리이고요. 여기 자리를 세 등분을 나눠서 타점을 노리시는 겁니다. 세 등분을 나눠서 타점을 노리면 되는데 1차 밴드에서 한번 계속 머물러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내려지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3차 밴드에서 다시 또 슈팅 나올 때 이럴 때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 다시 또 내려왔습니다. 일단은 제가 봤었을 때는 이제 기준봉과 매집봉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매집봉 수준까지 한번 털어줬었고 그다음에 한 번 더 슈팅이 나왔었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아직까지도 세력들이 들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음봉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좀 심리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좀 공포 구간까지는 내려온 것 같고요. 지금 구간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일단 고영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를 하셨다가 4만 원 기점으로 뭔가 슈팅이 나올 때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삼성 SDS가 있는데요. 이 삼성 SBS 같은 경우도 차트적으로 본다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좀 무서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만 찾으면 된다? 바로 새말뚝, 기준봉만 찾으면 됩니다. 이 기준봉이라는 거는 장대 양봉을 뜻하는 거죠. 장대 양봉 기준봉을 여기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 타점을 노려서 세 등분을 나눠서 1차, 2차 매수를 하니까 다시 또 슈팅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다시 또 기준봉을 잡으시는 겁니다. 여기가 기준봉이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세 등분을 나눠서 타점에 노리니까 지금 3차 부분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었어요. 여러분들께서 항상 제 방송을 들을 때는 필기구를 필참한 다음에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못 적는다 하시는 분들은 소운랜드에 함께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재미나는 기준봉 매매, 새말뚝 매매를 배워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소은 위원의 종목들 다시 한번 점검해 봤고요. 그럼 이용준 위원의 종목도 차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원익 IPS 소개해 주셨죠. 반도체 쪽 종목이었는데 한 주간 변동성이 좀 컸어요.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나 고영입니다. 근데 고영을 조금 빠른 시점에 설명을 해주셨죠. 상승률도 높았었는데 이 종목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죠. 그렇죠. 보통 이제 AS를 하는 종목은 이제 두 가지인데 올라간 종목에 대한 수익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설명도 드리지만 설명드리고 빨리 안 가는 종목에 대한 궁금증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려야 시청자분들이 방송을 좀 더 열심히 보실 거라고 생각해요. 두 종목 다 다음 주에 좀 기대를 해보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다 제 자리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방송 보시는 분들, 이 종목 보시는 분들은 다음 좀 기대해봐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IPS 같은 경우는 반도체 소부장제주의 우선 탄력도로 보면 제가 대장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종목도 사주지 않고 수급이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도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흐름인데 주식을 어차피 오래 하고 계시고 앞으로 더 하실 거니까 만약에 우리가 종목을 보더라도 시장 중심의 종목을 봐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지금 흐름 자체가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매일 급등을 나오고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너무 흐름 좋죠. 나스닥도 좋고 다 좋은데 여기서 문제는 이 좋은 수급의 흐름이 두 종목으로만 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부장이 안 가는데 아마 다음 주는 이러다 갑자기 소나기처럼 소부장주의 수급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원익 IPS 보여드릴 텐데요. 차트 잠깐 보고 말씀드리면 이 종목 자체가 굉장히 탄력도가 좋잖아요. 이 종목이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인데 상한가를 한번 들어간 적이 있어요. 이게 바로 6월 11일인데 제가 6월 13일 날 모닝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말씀드리고 한번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은 이 상한가의 종가의 지지를 받고 있는 자리입니다. 물론 공략하고 바로 올라가도 또 아무 이상이 없었지만 제가 저번에 공부방에도 말씀드리고 시청자분들도 말씀드리고 제가 공개 방송도 거의 매일 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기관의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기관이 매도가 나오는 이유는 딱 두 가지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 차익 물량에 대한 실현이고 또는 이제 더 이상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도를 하는데 저는 전자인 차익 물량 실현해서 그 물량을 삼성전자나 SK 스퀘어 쪽으로 간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하지만 여전히 원익 IPS에 대한 흐름도 좋고 그리고 좋은 재료들도 있고 국내외 주요 반도체 업체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고 중장기 수주 전망도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원익 IPS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하시고요. 월요일 날 혹시라도 급등 나오면 아마 대응 한번 해보셔도 나쁘지 않다 생각되는 거고. 두 번째는 고영이에요. 고영은 제가 말씀드린 지 오래됐는데 다시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고영이 최근에 이날 말씀 4월 달 상한가하고 그다음 수익 대응한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기준 대비해서 많이 내려와 있긴 하거든요. 고영이 특별히 악재가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흐름 자체가 좀 약하긴 한데 아마 지금 60일선에서 계속적으로 상방 터치, 하방 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영은 메인 그 고객사가 SK 하이닉스의 속캠 검사 장비의 공급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엔비디아 밸류체인 합류 기대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로 만약에 다시 보시고 속캠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고 전자제품 생산 라인용 검사 장비를 또 삼성전자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고객사를 두고 있거나 둔다면 고영 다시 한번 고점을 향해 달려갈 것이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약 제가 트레이더로서 매수를 했다고 한다면 저는 지난주 금요일 날 여기서 매수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다 매수했다면 손절 아니면 빨리 청산하고 나왔겠지만
지금 구간에서 혹시 들어가는 것도 수익 관점으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지난주에 가장 좋았던 종목이 제 생각에 한미반도체, 고영 이런 종목들이었거든요. 이 종목들이 흐름이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이 최근에 또 계속해서 반도체 업종들 꼽아주셨는데 지금 시점에서의 전략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는 어떤 종목으로 돈을 벌 수 있을지 두 분의 관심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세훈 의원님, 네네.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시나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요, 지오 엘리먼트인데요. 지오 엘리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방망 증착 공정용 부품 만드는 회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 소운랜드 안에서 굉장히 많은 종목을 가지고 데이 트레이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 추천 종목은 겹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종목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좀 회원분들, 그 소울랜드 안에서 있는 분들한테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었던 부분이었었고요. 그다음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6년 솔리드, 이 캐니스터 양산이 이 본격화됨으로 따라서 실적 부분에서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된 종목이에요. 일단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21억 정도 되고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는 한 12% 정도 상승했고요. 그리고 이제 매출액도 굉장히 좋습니다. 149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률이 5%대에서 14%로 크게 개선이 된 만큼이나 주가가 조금 탄력성이 있게 붙어졌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 자체가 이 코스닥이 굉장히 내려앉았잖아요. 근데 내려앉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나왔던 전고점을 돌파를 했던 종목입니다. 일단 지오 엘리멘트에 보게 되면은 새말뚝 자리는 여기가 되겠고 매집봉 자체는 여기가 되겠고요. 기준봉 세우고 나서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까지 머물러 있었다가 단번에 개미 터는 구간까지 내려왔었고 그다음에 다시 또 들어올리면서 3차 밴드, 여기 새말뚝 3차 밴드 9,000원을 기점으로 전고점을 뚫어줬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분봉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었을 때 분봉을 확인해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도 누군가가 나간 흔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7,000원 드리겠습니다. 네, 지오 엘리먼트 다음 주 관심주로 소개해 주셨으니까 가격 전략도 잘 챙겨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이번에는 이용준 의원의 관심주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에요? 저는 내일 이번 주 다음 주에 SK 스퀘어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높은 자리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아직 더 갈 수 있는 자리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시장에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4종목 중에 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SK 하이닉스가 미국 시장의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ADR 기대감 있는데 SK 스퀘어가 SK 하이닉스의 지분의 상당 부분을 가지고 있는 지주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목표가를 이제 상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연일 신고가를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SK 스퀘어의 지분 가치도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그 지분율이 20.5%인데 SK 하이닉스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시총 자체는 커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고 지금 시점이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한번 가능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 지금 어제 이제 6월 19일 날 최고점을 찍어주고 잠깐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지수를 부양하는 이 4가지 종목을 볼 때는 하나 팁을 드리면 전일 미국 증시하고 반도체 지수 그리고 유가나 환율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고 이게 이상이 없다면 상방으로 더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정은 아직 상장에 대한 일정은 남아 있고 대신증권 목표가를 봤더니 지금 이제 150에서 150만 원, 187만 원까지 지금 상향했기 때문에 목표가를 올라가면 또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에 대한 일정을 확인하시고 월요일 날은 SK 스퀘어 혹시나 시초가 한번 보시고 만약 올라가게 된다면 목표가는 저는 200만 원까지 200만 원이 정확한 라운드 피겨 값이잖아요. 이걸 돌파하면 또 새로운 시세지만 거기까지는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는 거고 손절가는 170만 원으로 잡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K 스퀘어로 다음 주 시장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우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두 분의 무료 공개 방송도 따로 준비했습니다. 박세훈 의원님부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종목 상담을 진행했었는데 우리 모두가 사실 계좌 안에 이런 종목들은 다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시지 마시고 잠시 후 무료 방송에서는 제가 종목 상담을 할 거고요. 그리고 지수 자체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9,300까지 올랐었는데 이때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만약에 하락장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정말 지수는요 하락장은 폭락장이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폭락장을 대비해서는 데이 트레이딩 밖에는 없어요. 계좌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데이 트레이딩입니다. 데이 트레이딩 고수 영역이겠죠. 이런 것들을 공부하실 분들은 잠시 후에 무료 방송에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소은 의원과의 무료 공개 방송 준비되어 있고요. 이용준 의원과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토요일 공개 방송 때 항상 이렇게 하거든요. 이번 주 복귀해드리고 방송에 말씀드린 종목 복귀해드리고 다음 주에 갈 종목을 찍어드려요. 항상 공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어떤 종목 공략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공개 방송 오시고 저는 오늘은 우선 한미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하고 원익 IPS, HPSB 반도체 소부장제주들의 흐름을 좀 체크해드리고요. 다음 주에 상승 나올 종목들 세 종목 정도 준비해놨으니까 잠시 후 공개 방송 참여하셔가지고 질문하시고 소통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잘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두 분과의 무료 공개 방송은요, 오후 1시에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음 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두 분과 함께 해보시면서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